전병률 사회학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 오늘 또 나왔는데요. 델타형이 알파형보다 점점 높아지는데 변이 가운데 지금 63%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국내에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검출을 하는데 그 전체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델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변이 중에서도 델타가 이제 지배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배종이 돼가고 있다. 네. 예. 지금 뭐 브리핑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람다 변이 해외에서 이런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람다 변이가 뭐 치명률이나 전파력 같은 것 아무래도 변이란 얘기만 나와도 이제 좀 불안한데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람다 변이는 이제 그 금년 6월부터 이제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WHO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분류할 때 관심 변이 또 쉽게 말하면 또 이제 그 관심 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주 이 감염력이 높은 이제 그런 우려 변이,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구분이 되는데 그 우려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력이 아주 높은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같은 것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심 변이는 한번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변인데 이 람다 변이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9개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감염력이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서 월등 높다 뭐 이런 것들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그 이 관찰 중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려할 점은 이 람다 변이가 또 어떻게 또 이 우세종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각국에서의 이 감염 양상을 지금 단계로서는 계속 관찰하는 것이 이 람다 변이를 우리가 좀 그 제대로 아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지금 브리핑 내용 중에 또 하나 돌파 감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 2차 백신 다 맞고 지금 14일이 지난 분들 가운데 252명이 지금 감염됐다. 자, 이렇게 나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감염병을 100%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임상 시험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뭐 96%, 92% 이 정도 얘기를 해요. 또 인플루엔자도 한 뭐 60%대. 이 정도에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감염력을 완화시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만 55세에서 59세를 위한 사전 접종 예약 시작됐는데 처음에 불편 겪으신 분들 참 많았는데 자, 이거 책임론을 넘어서 앞으로 좀 이런 일,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좀 섬세한 대책. 네, 지금은 이제 그 사전 예약 시스템이 연령대별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에서 59세. 그렇죠. 그 그룹을 줘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예약 시스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착순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연령대별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연령별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량이 적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확보한 물량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세에서 51세, 52세, 53세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예약 시스템을 확보한 물량만큼 소화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우리 그 국민들이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 밤잠을 설치거나 또 이 시스템에 갑자기 몰리거나 하는 그런 그 노력을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자율 접종형 백신 이거 수도권에 우선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백신 물량 100만 회분이 공급되면 청년층을 우선 접종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청년층 우선 접종 이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분들이 그 감염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감염력을 낮춘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백신 접종의 목표는 1번이 이제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고요. 2번이 이제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염력을 낮추는 그런 목표 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청이 정한 그 접종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물량이 좀 더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그 자치단체장님들이 권고한 것처럼 네. 그 건의한 것처럼 그 20대, 30대 연령층에 맞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그런 계획은 좀 더 이 순서적으로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낮추는 그런 낮추는 정책을 예. 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부가 더 확보했다 이런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리핑 들었을 때도 이 자가치료라고 하죠. 이 자가치료 가능한 대상을 이 성인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좀 지침 개정해 주십사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그 소아 아동의 경우에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예. 이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운영하는데 의료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든지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 자가치료 이 시스템을 다른 연령층까지 확대하는 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좀 불안해서 접종을 안 받고 좀 미루신 분들 4분기에 맞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고령층의 158만 명 정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분들 접종을 좀 앞으로 당겨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58만 명 정도 예. 분이 이제 접종을 뒤로 뒤로 밀렸죠, 순서가.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정한 그 1차 접종 완료자를 9월 말까지 70% 확보하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도 지금 한 80% 이상이 접종을 다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명률을 낮추는 데는 좀 접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을 맞지 않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맞아야 될 그분들이 접종을 하고 나서 백신 물량이 좀 여유가 생기는 4분기경에 접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록 그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이 맞았지만 나머지 10% 정도도 조금 빨리 맞추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순서를 바꿨을 때 오는 일부의 혼란 어느 쪽이 더 좀 형량으로 봤을 때요? 네, 지금 사실 요번에 55세에서 59세 사이에 그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 상당히 좀 마비가 되는 그런 네.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듯이 그 접종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고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서 그나마 이제 치명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 내용만 좀 희소식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